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꽉 찬 토요일 저녁, 부매니저 김도윤은 한 테이블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과 낡은 점퍼를 입은 70대 할머니. 여성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은 나가주셔야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웃으며 넘겼을 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다. 우리가 가면 되지. 도윤은 무전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 많은 손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정했어요. 이 평범한 직장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통 사람들의 용기 있는 순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이틀 전 어느 평범한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성북동 낡은 단독주택 마당. 73세 박순덕이 낡은 1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하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트럭이었어요.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덜컹거리며 깨어났죠. 짐칸에는 배추, 무, 고구마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매일 이렇게 새벽을 시작했어요. 트럭이 한강 다리를 건너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옆 차선의 고급 세단 운전자가 트럭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가락시장. 불빛이 환하게 켜진 시장은 나처럼 밝았어요. 순덕이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덕은 커피 대신 직접 끓여온 보리차를 마셨죠. 시장을 돌며 물건을 확인하고 상인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손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사람 좋으면 됐다 아이가.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트럭 라디오에서 태평양식품 그룹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순덕이 작게 웃으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도착해 트럭을 주차하는데 손녀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매, 상견례 날짜 잡혔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강남 레스토랑에서요. 순덕이 부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태준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치과 원장이시래요. 8개 지점 있다고.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뭐 하시는지 말씀드릴까요? 아이다. 그냥 농사 짓고 배송한다 카이소.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네 할매가 회장인 거 그 사람들 알면 달라진다. 진짜 모습 안 보이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기라.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리고 지원아, 우리 약속 잊지 마라. 힘으로 해결하지 말자고 했지? 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받는 기라.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낡은 트럭이 보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죠. 사람 보는 눈만 있으면 된다. 그날 저녁 순덕은 옷장 안쪽에서 비닐로 쌓인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깨끗했죠. 이거면 되겠다. 토요일 상견례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순덕이 옷장에서 비닐로 쌓인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비닐을 벗기고 펼쳤어요. 조금 낡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지원이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의 옷을 보고 말했죠. 할머니, 제가 백화점 가서 새 옷 사드릴게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것도 깨끗하잖너.
그래도 돈 아껴라. 이거면 충분하다. 순덕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서 있었죠. 낡은 정장이지만 단정했어요. 됐다. 가자.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택시 부를까요? 아니다. 트럭 타고 가자. 지원이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순덕이 손녀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아이가. 두 사람이 트럭에 올라탔어요. 순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길, 주변은 고급 수입차들 뿐이었어요. 트럭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죠. 레스토랑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발레 파킹 구역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오다가 트럭을 보고 멈칫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손님, 여기는 발레 파킹만. 순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쪽 구석에 세울란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이 트럭을 주차장 구석에 세웠습니다. 다른 차들과 떨어진 곳이었죠. 같은 시각 주차장 입구, 검은색 BMW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공손히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차에서 내렸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태준이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영숙이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세워진 트럭을 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건 뭐야? 여기 배달 트럭도 세워놔? 태준이 트럭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저거 수아 할머니 차 같은데요. 영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트럭? 멀리서 순덕과 지원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순덕은 낡은 정장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시골 농사꾼이구나. 레스토랑 입구 앞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네 사람이 마주했어요. 영숙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순덕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투리였습니다. 영숙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VIP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쪽 전망 좋은 자리였어요. 부매니저 김도윤이 룸밖 복도에서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약 현황을 체크하는 중이었죠. 한영숙, 치과 원장, 단골 고객이었어요. 도윤은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보는 눈이 생겼죠. 멀찌감치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테이블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영숙이 메뉴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뭐 드시겠어요? 아, 나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살짝 놀라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여기는 코스 요리인데. 그럼 런치 코스로 드릴게요. 주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농사 좀 짓고 배송 좀 합니다. 아, 농사요. 영숙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요즘도 농사가 되나요? 어느 동네에서 하세요? 성북동입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차는 뭐 타세요? 낡은 트럭 하나 있습니다. 영숙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시선이 할머니의 옷차림을 훑었어요. 낡은 정장, 명품 브랜드가 아닌 구두, 시계가 없는 손목. 복도에서 도윤이 룸 안을 힐끗 봤어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죠. 그때 식자재 배송 직원이 박스를 들고 지나갔어요. 박스에 큰 글씨로 태평양식품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심코 그 로고를 봤어요. 그리고 룸 안의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농사 짓고 배송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도윤은 다른 직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3번 룸 신경 써서 챙겨드려. 다시 룸 쪽을 봤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죠.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냥 시골 농사꾼이네. 룸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영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상견례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단 목록이었어요. 1500, 1200, 2000, 2000, 1300.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건 좀.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우리 집 체면도 있고요. 그리고 순덕을 봤어요. 어머니, 농사 지으시면 몇 년 모으시면 되시겠어요?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순덕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태준이가 대기업 다니잖아요. 연봉이 7천 넘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이랑 좀 격이 안 맞지 않나요? 태준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넌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덕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영숙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런 자리에 트럭 타고 오시는 건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분은 좀 알아서 나가주셔야죠. 순간 순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제대로 키웠다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한 기간 내에. 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다. 우리가 가면 되지. 지원도 일어섰어요. 영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눈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복도에 있던 도윤이 소리를 듣고 룸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서고 여성이 소리 지르는 모습. 도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10년간 직장 생활하며 배운 모든 것이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VIP 고객이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손님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표정. 그냥 담담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문손잡이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도윤을 봤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골 고객님이시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영숙이 소리쳤어요. 지배인 불러. 당장. 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편히 나가주세요. 순덕을 봤어요. 순덕이 도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 그리고 지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과 지원. 트럭이 성북동 골목에 멈췄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 순덕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 뭘 하시는 분인지, 지원도 따라 내렸어요. 마당에 섰습니다.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원아, 네 할머니. 사람은 말 안 해도 스스로 다 보여준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저 여자는 나한테 관심 없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돈만 봤어. 내가 회장이라 카이버리면 그 사람 태도가 확 바뀐다, 아이가. 그럼 우리가 뭘 보노? 가짜를 보는 기재. 순덕이 지원을 봤어요. 우리는 진짜를 봤잖노. 그걸로 됐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할머니, 너무 억울해요. 저렇게 무시당하시고 억울할 것 없다. 순덕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아, 우리 약속 잊지 마라. 무슨 약속이요? 힘으로 해결하지 말자. 내가 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짓밟으면 안 된다.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받는 기라.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편한 옷이었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지원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할머니, 그 레스토랑 직원분, 괜찮으실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기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할 일을 한 기라. 하지만 VIP 고객 내보냈잖아요. 분명 혼날 텐데. 그라도 그 사람은 옳은 일 했다. 그거면 됐다, 아이가. 순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트럭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트럭. 사람이 되면 길은 스스로 열리는 기라. 그날 밤 순덕은 일찍 잠들었어요. 지원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태준이.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욕할 때도, 나가라고 할 때도 지원은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걸. 새벽이 밝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지배인 사무실에 도윤이 불려갔어요. 지배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부 매니저, 어제 왜 그 손님을 내보냈어?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한영숙 원장 알지? 우리 VIP 단골이야. 그런데 왜?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배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급여 10% 삭감이야.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 또 생기면 그때는 못 봐준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한영숙 치과.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강남점 건물주한테서 연락 왔는데요. 임대차 계약 갱신 안 한대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계약 기간 남았는데? 특약 조항으로 조기 종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건물주 이름이 보였습니다. 태평양 부동산 개발. 영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태평양? 네, 그리고 서초점 건물주도 같은 회사예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락이 계속 왔어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다음 계약이 어렵다고 했어요. 광고 대행사는 다른 치과로 방향을 잡겠다고 통보했죠. 영숙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태준도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팀장이 불렀습니다. 박 과장, 태평양식품 담당 빠져줘.
네. 왜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다른 팀원한테 넘겨. 태준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평양식품은 회사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그걸 빠진다는 건 사실상 좌천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영숙이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태평양식품 그룹이 올해 매출 20조 원을 돌파하며 화면에 회장 사진이 떴습니다. 영숙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화면 속 사진. 낡은 점퍼를 입고 트럭 앞에 서 있는 할머니. 박순덕 회장. 자막이 떴어요. 창업 40년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전설의 경영인.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화면이 바뀌었어요. 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순덕의 모습. 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고 배송한다. 사실이었습니다. 트럭 운전한다. 사실이었어요. 성북동에 산다. 사실이었죠.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숙의 치과는 벌써 3개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계약이 끊기고 시공사가 발을 빼고 광고가 중단됐어요. 환자들도 줄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한영숙 치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은행에서 대출 독촉 전화가 왔어요. 영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태준도 회사에서 힘들어졌습니다. 거래처 담당에서 빠지고 나니 할 일이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박 과장, 왜 빠진 거예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영숙의 치과는 이제 2개 지점만 남았습니다. 근근히 운영하는 수준이었어요. 예전의 여유는 사라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영숙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엔 백화점에만 갔는데 이제는 대형마트였어요.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신선도가 떨어졌네. 다시 들여와야 되겠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배추를 들고 있었죠. 직원 2명이 순덕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공손한 자세였어요. 회장님,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쪽 과일 코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숙의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그 단어가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순덕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어요. 채소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진열대 뒤에 숨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이 다른 코너로 사라졌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은 진짜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회장이면서도 매일 현장을 지키는 사람. 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시장에 가고 채소를 확인하는 사람.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뭘 본 거지? 돈만 봤습니다. 겉모습만 봤어요. 트럭, 낡은 옷, 사투리. 그것만 보고 판단했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순덕은 여전히 새벽에 트럭을 몰았습니다. 바뀐 건 없었어요. 여전히 시장에 가고 배송하고 상인들과 이야기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순덕이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원도 함께였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장을 보고 있었죠. 도윤도 순덕을 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순덕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냥 지나쳤어요. 멈추지 않았죠. 지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분. 그때 그 직원분 아니에요? 그러네. 인사하셔야죠.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일한 게 아니다. 그냥 사람이 할 일을 한 기라. 지원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해서 뭐하노.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기라. 영숙 씨 치과 5개 문 닫았다던데요.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한 일 아이가. 내가 한 게 아니다. 순덕이 걸음을 멈추고 손녀를 봤어요. 지원아,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기라.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걸었어요. 할머니, 태준이 연락 왔어요. 사과하고 싶대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 사람 저를 안 지켜줬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네가 제대로 본 기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순덕과 지원이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순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네. 네 할배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다. 트럭 한 대가 전부였지. 근데 그 사람은 힘든 사람 보면 못 지나쳤어. 자기가 어려워도 도와줬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좋아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 기제. 순덕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트럭이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순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선택 앞에서만 드러나는 기라. 트럭이 석양 속으로 달려갔어요.